부분에 이 원근법이 들어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원근법을 이용한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에 관한 것을 오늘은 배워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보시면 필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필터는 여러분이 쓰기 편한 필터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좋고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안 쓰는 게 그렇게 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를 이제 껴버리면 굳이 보정 작업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보정할 필요는 없고 다른 부분만 보정을 하면 되고 필터를 꼈을 때에는 이러한 색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쪽 브라이트나 이 컨트라스트나 이런 것만 조금 이 교정을 하면 되지 컬러나 이런 저거는 하나 변동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터를 끼든 안 끼든 뭐 그건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요즘은 뭐 포토샵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은 한번 사가지고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원근법 사진들은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 원근법을 이용한 사진들이 웹사이트 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기발하게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전면과 후면과 거의 원근법을 이용해서 합성한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들이 언덕 쪽에 올라가 가지고 뭉쳐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앞쪽에 내려온 사람이 그릇을 들고 수저하고 이렇게 다시 액션을 취해서 사진의 그 각도대로 해가지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피사체를 올려놓고 찍으면 이게 바로 원근법 스타일의 사진들이다. 근데 이 원근법에 지금 제일 유명한 데가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 이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에 가면 이 지평선하고 이 저희가 맞닿아가지고 하늘하고 맞닿은 그런 이런 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날에는 비가 약간 온 다음 날이죠. 비가 온 다음 날에 가보면 완전히 이렇게 물처럼 변해가지고 이게 소금밭이에요. 소금밭이 물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사하는데 이러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볼리비아인데 이 볼리비아는 소금의 생산지죠. 전 세계의 70%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금을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 나라가 굉장한 식량난에 부딪혀가지고 한국 농수산자원부에서 그걸 좀 도와줘가지고 볼리비아 사람들 감자 재배법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볼리비아 기후에 맞게 이렇게 그것을 품종을 개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했을 때보다 굉장한 수확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해가지고 볼리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중간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중간에 태극기를 이렇게 심어놓은 각 나라 국기들이 있는 그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 국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국기가
한국 국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누가 거기에다가 한국 국기를 갖다가 저거 꽂아놨을까? 처음에 저도 한국 사람들이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볼리비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코리아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서 거기에다가 제일 큰 한국 국기를 갖다가 이렇게 펄럭이게 소금밭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꽂아가지고 놔둬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거기 쓰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는데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자를 그렇게 품종개량이나 지네가 먹고 거의 뱅크랍 상태까지 갔는데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가 품종개량 해줘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조금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갖다가 한국 태극기를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수확한 감자를 가지고 음식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이외에도 이런 사진이 볼리비아 이 소금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다 쌓여 있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밭에서 이렇게 환상적인 밤 야간에 이렇게 야간 촬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엄청난 이 사진들이 작품성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꼭 사진이 아니라도 관광으로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저기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금밭을 모래가 많은 그런 데로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모래로 해가지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모래와 또 이 소금바다고 이게 틀려요. 특히 여기는 비가 온 날에는 이렇게 완전히 바다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과 경제적이 허락된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도 지금 언덕에 사람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서로 이제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피사체에 서 있을 사람하고 그러고 나서 손을 들고 불면서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러한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발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사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창작을 해가지고 한번 쓱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지금 사진에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 여기에 태극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별로 없는데 여기에 사진이 굉장히 태극기가 많이 꽂혀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굉장히 제일 큰 태극기를 갖다가 꽂아놨다는 거. 지금 이러한 사진들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 소금밭에서 찍은 거예요. 자, 원근법 사진은 별 저거가 없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찍기가 그렇게 어렵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 원근법을 이용한 사진들을 한번 여기 꼭 여기가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원근법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한 번씩 찍어볼 만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85mm 인물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니까 인물 사진에 이제 알아보고 인물 사진의 기본을 한 다음에 인물 사진에 어느 렌즈가 그렇게 적합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물 사진 하면은 총체적으로 렌즈 중에서는 거의 다가 85mm
우리가 얘기하는 여친 렌즈 하는데 85mm 렌즈가 인물 사진용으로서는 최적화된 렌즈다. 보통 인물 사진 85mm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몇 mm짜리 쓰죠? 50mm 렌즈를 쓴다. 50mm 스탠다드 50mm 렌즈를 쓰는데 크롭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35mm를 써야 50mm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롭 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mm를 껴야만이 50mm가 되고 또 50mm를 갖다가 크롭 바디에 끼면 85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렌즈가 캐논 L렌즈 85mm예요. 85mm. 그 다음에 이것도 L렌즈의 85mm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EF 렌즈로 해가지고 85mm더래요. 85mm도 이렇게 많아요. 뭐 나이콘 렌즈, 니콜 렌즈도 있고 뭐 시그마도 있고 담론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일단은 렌즈가 이러한 렌즈가 있다. 네. 자, 85mm의 특성은 인물 사진 렌즈를 인물을 주로 찍는 그런 85mm인데 아웃포커스에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아웃포커스. 지금 여기에 사진 찍힌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뒤쪽 배경 부분이 거의 이렇게 날림 현상을 찍기만 하면 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특히 인물을 부각시켜줘 가지고 찍을 때 배경을 다 날리고 피사체를 갖다가 부각시켜줄 때에 최고의 성능을 나타낸다. 네. 첫 번째 아웃포커스. 네. 최고의 강자다. 그 이상 따라갈 저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을 잘 못한다고 쳐도 이 85mm 렌즈를 써가지고 찍을 때에는 거의다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85mm는 인물 위주의 렌즈로서 아웃포커싱이 아주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은 이 뭐 85mm라고 뭐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85mm도 단점이 있다. 뭐가 단점이냐? 그 렌즈에 많은 사물을 한 프레임에 넣을 수가 없다. 85mm 약간 주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물을 넣을 수가 없다. 우리가 50mm 같으면 화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물을 갖다가 그 렌즈 안으로 렌즈를 통해 가서 한 프레임에다가 여러 가지 사물을 피사체를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지만은 이 85mm는 약간 줌렌즈 계열이기 때문에 50mm가 넘는 줌렌즈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물을 많이 넣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자, 첫 번째로서는 장점은 인물을 부각을 시킨다. 최고의 렌즈이기 때문에 일단은 85mm 찍어가지고 초점만 잘 맞춰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되면서 인물을 최고로 돋보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렇게 아웃포커싱이 잘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나오겠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을 담기가 쉽다. 이게. 그리고 50mm보다 초점 길이가 길다는 거. 네. 85mm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포커싱이 아주 잘 된다. 렌즈 F값에 따라서 우리가 85mm는 0.2, 0.4 그리고 0.8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세 종류가 우리가 85mm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맞춰 가지고 사면 된다.
1.2나 1.4는 렌즈가 밝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겠죠. 렌즈가 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렴한 것을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F 값이 1.8인 렌즈를 85mm를 구입하면 어때요? 싸겠죠. 네. 그리고 캐논 1.8짜리 이런 것은 아니 1.2짜리 L렌즈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싸요. 네. 거의 2,300불 뭐 2,000불 때는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85mm EOS나 뭐 ES 렌즈나 뭐 이런 것을 사시면 그것도 F 값이 1.8인 거나 중고나 뭐 이런 것을 좀 구입해 가지고 인물 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자, 우리는 이 85mm의 단점을 보면 이게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으로는 거리 유지가 굉장히 필수다. 단렌즈이기 때문에 어때요? 줌인 줌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거리 유지는 첫 번째로 필수적으로 가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자, 렌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35mm, 50mm, 80mm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5mm를 쓰시는 분들, 저도 역시 35mm를 많이 쓰지만 35mm를 쓸 때는 어느 사진이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하냐? 쓸만한 사진이 나온다고 그래. 쓸만한 사진. 네. 그리고 50mm 렌즈를 쓰는 사람들 보통 작품 사진이 나온다고 그래요. 스탠다드 렌즈로 찍었을 때는, 표준 렌즈로 찍었을 때는 작품 사진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0mm 정도로 찍었을 때는 무슨 사진이 나온다? 열광하는 사진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보고도 와 소리가 나오는 열광하는 사진이 나온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85mm의 이 단렌즈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35mm와 50mm와 85mm의 그 차이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서 많이 아시겠지만 35mm는 화각이 좋은 대신에 화각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경치나 모든 것을 쓰겠지만 어때요? 인물 사진을 찍으려면 앞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다가가서 찍어야 돼요. 그렇지만 50mm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찍어서 작품을 이제 만들고 80mm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렌즈 값이 비싼 이유도 있어요. 수치를 그만큼 저걸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85mm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여러분도 한 번 더 느껴보는 것도 좋다. 자, 아래쪽 렌즈를 선택하면 선명도가 좋고 만약에 위쪽 렌즈를 단렌즈군을 선택하면 좋은 사진을 얻는다. 단 줌 렌즈는 아웃 포커싱은 굉장히 좋고 심도는 낮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줌 렌즈는 아웃 포커싱은 굉장히 좋지만은 심도는 낮다. 이게 줌 렌즈들의 성격, 특성이고. 그러니까 이 줌 렌즈로 찍었을 때는 아웃 포커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선명한 사진, 심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단렌즈 85mm나 이런 걸로 찍었을 때는 엄청난 화질, 이
자동으로 이 포커싱이 되고 인물만을 부각시키니까 엄청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85mm에 대해서는 자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굳이 깊게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대충 그래도 85mm 렌즈가 이런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쓰든 안 쓰든 이런 렌즈가 있다는 거, 왜 어떻게 해서 85mm만 이렇게 딸랑 있지? 이게 단렌즈야, 줌렌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줌계열의 단렌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용으로서는 최고의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던가, 그게 불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mm로 찍으시면 돼요. 50mm로 찍어도 전혀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50mm로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된다. 자, 이제 인물 사진의 기본, 자연광으로 해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스트로브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이런 걸로 찍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자연광으로 찍는 사진이 인물 사진용으로는 좋다.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곳에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스트로브나 라이팅을 써가지고 그런 데서 찍지만,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광으로 찍는 게 굉장히 제일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85mm짜리 지금은 이 팬데믹 기간이라서 이 렌즈 값이나 이런 게 약간씩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서치를 해가지고 예전 가격으로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러고 사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EF85mm L렌즈를 보면 F값이 1.2인 2USM이에요. 이거 2. 네, USM. 한국에서는 만두라고 하죠. 만두. 80mm. 그 다음에 200mm짜리 EF135mm F값이 2.0인 LUSM이에요. 이것도 L렌즈예요. 자, 우리가 캐논은 렌즈 부분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 요런 거 들어간 것이 다 L렌즈예요. 비싼 고가 렌즈라는 거죠. 그리고 옐로 컬러로 돼 있는 거 EF 렌즈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틀려요. 그리고 캐논 EF 200mm F2L 렌즈가 이렇게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24mm, 스탠다드 50mm, 그 다음에 35mm, 85mm 그래요. 이게 렌즈가. 자, 인물 사진을 뭘로 찍어야 제일 좋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강자는 85mm다. 자, 85mm. 카메라의 바디는 우리가 렌즈가 보내는 그 정보를 기록한다. 네. 왜? 렌즈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갖다가 찍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센서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서 센서에 상이 맺히면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다. 카메라가.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렌즈가 전달한 것에 이상이 되는 이미지를 기록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게 렌즈가 충분한 것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바디가 뒷받침이 안 되면 또한 좋은 사진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렌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게 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은 렌즈는 좋은데 바디는 올드원을 쓰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언밸런스. 자, 또 바디는 좋은데 렌즈를 갖다가 좀 안 좋은 거 이런 쪽을 쓰시는 분들, 서로가 이게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진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을 못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려고 한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진과 렌즈가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같이 어째야 된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좋은 사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면. 자, 카메라 바디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기도 해요. 거기에. 그것은 이미지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를 크고 정교하게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또한 렌즈는 단순히 빛을 모으는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됐느냐, 몇 군의 맨 렌즈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위치나 빛의 모양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이게 관광 렌즈와 망원 렌즈의 그 차이가 있다. 자, 사진 촬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렌즈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렌즈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렌즈와 망원 렌즈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나 위치나 그 위치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빛의 모양 아니면은 어떻게 렌즈가 몇 군의 몇으로 해서 조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수치를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다 각각의 사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위에 지금 이 차트표를 보면 위에 쪽은 관광 렌즈고 아래쪽은 줌 렌즈예요. 망원 렌즈고, 어때요? 관광 렌즈와 망원 렌즈의 차이는 화각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커요. 자, 망원 렌즈를 보면 초점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긴 반면에 관광 렌즈는 초점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자, 피사체를 앞에다 두고 딱 똑같은 거리에서 망원 렌즈를 꼈을 때와 보면은 초점 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데, 망원 렌즈는 이렇게 초점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 자, 관광 렌즈는 초점 렌즈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어때?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줌 렌즈는 멀리에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예전에 우리가 다시 배운 것을 갖다가 리마인드 하는 그런 건데, 자, 카메라에서 봤을 때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렌즈들이 이렇게 변한다. 어안 렌즈, 삐져나온 저 물고기 피시아이죠. 어안 렌즈 같은 경우는 요런 정도로 해서 180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 렌즈는 60에서 8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75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스탠다드는 왜 스탠다드를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원래는 47mm인데 그냥 표준 스타일로 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50mm 렌즈다,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다. 인체의 눈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보는 그 사물체나 50mm, 47mm짜리로 보는 거나 똑같다 해서 스탠다드 표준 렌즈로 해서 딱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다? 47도. 47도인데 우리가 50mm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40도에서 60도예요. 50mm가 표준 렌즈가. 그리고 망원 렌즈로 올라가서 보니까 105mm는 23도고 135mm는 18도 되더라. 네. 딱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초망원 렌즈로 해서 넘어가니까 40도 이하. 그러니까 40도 이하면 굉장히 화각이 어때요? 굉장히 줄어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000mm짜리 같은 경우는 화각이 2도밖에 안 되더라. 네. 그렇지만 300mm짜리 같은 경우는 8도.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줌렌즈로 점점 가보니까 2도짜리 1000mm 정도 되니까 2도 정도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망원 렌즈인 경우는 이렇게 화각이 엄청 줄어든다. 이런 망원 렌즈는 그래서 피사체가 어때요? 확대가 되는 거죠. 왜? 광각 렌즈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바짝 피사체에 다가가지고 얼마든 짧은 거리에서 찍지만 망원 렌즈는 그 화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뒤로 가가지고 멀리서 잡아야 되는 그런 저거가 있어요. 단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피사체가 우리가 선명하거나 이런 거보다 약간은 심도가 우리가 낮게 찍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여기를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렌즈를 끼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피사체도 똑같은데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초점이 맞는 범위가 망원 렌즈 사용 시에는 초점에 맞는 거리가 요거밖에 안 돼요. 자, 표준 렌즈를 한번 사용해 봤어. 표준 렌즈 50mm짜리 딱 장착을 하고 사진을 똑같은 거리에 렌즈만 바꿔가지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초점이 맞는 범위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광각 렌즈를 한번 껴보고 35mm 있잖아. 24mm짜리 넣고 딱 껴보니까 초점이 딱딱딱딱 맞은 게 요 맞이게 이쪽으로는 완전히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배경을 갖다가 다 잡아들인 거야. 자, 우리가 일례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 여기에는 무슨 렌즈가 들어갑니까? 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속에 무슨 렌즈냐? 광각 렌즈가 들어요. 광각 렌즈. 그러니까 이것 찍어도 잘 나오고 저것 찍어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가 일례로 뭐 일반적으로 얘기가 아우 쪽팔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사진 못 찍는 그 생각은 못 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찍는 사람이 사진이 잘 나오고 나는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그래도 찍었는데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사진이 잘 나오고 자기는 이 짬밥이 없어서 못 찍은 거지 결국에. 근데도 핸드폰이 잘 나오니까 나중에는 안 들고 다녀. 왜 잘 나오느냐 핸드폰이 바로 이 광각 렌즈 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렌즈가 이렇게 초점이 전체적으로 다 맺힌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다가 망원 렌즈나 아니면 50mm 스탠다드 넣었다고 치면 요마직밖에 범위가 초점의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찍히겠어요? 안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관광렌즈 계열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찍어도 잘 나오고 저것 찍어도 잘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광렌즈. 네. 화각도 좋고 뒷배경도 이렇게 무한대로 나오고. 자, 앞쪽에 우리가 이렇게 망원 렌즈는 앞과 뒤가 거의 얼모스트로 보면 돼요. 자, 표준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앞에 어느 정도에서부터 P사체까지의 그리고 뒷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 근데 관광 렌즈를 갖다 딱 가지고 찍어보니까 앞쪽도 엄청나게 잘 잡히고 또 P사체의 뒤쪽이 깨끗하게 이렇게 거의 무한대로 저기 멀리 있는 산 다 잡히죠. 관광렌즈 특성이 뭐예요? 내 P사체 뒤는 더 멀리, 여기서는 가까운데 더 멀리까지 잘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로 해서 초점 거리가 잘 맞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렌즈가 틀린 똑같은 카메라로 관광 렌즈로 하나 찍고 표준 렌즈로 하나 찍고 망원 렌즈로 이렇게 하나 찍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딱 세 개를 비교해봐요. 얘들은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관광 렌즈일 때와 그래도 의자나 이런 게 좀 보이죠? 자,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는 거의 안 보이죠. 망원이 되니까. 그리고 표준 렌즈는 이게 작아지고 거의 안 보이고 줌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뒷 배경을 한번 봐라. 어떻게 변했는가. 자, 관광 렌즈 때는 P사체보다 뒤가 더 멀리 간다고 그랬죠. 뒤쪽이 멀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다 잘 잡혀서 다 잘 나와. 표준 렌즈 때는 약간의 앞쪽으로 당겨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네. 줌으로 갖다가 딱 망원으로 해서 줌으로 찍어 보니까 뒤가 뭉개지더라. 네. 심도가 깊게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사진도 지금 P사체가 찍혔는데도 어때요? 잘 나옵니까? 관광렌즈보다 훨씬 못하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장의 사진이 가운데 것이 표준이고 앞쪽에 것은 광각이고 뒤쪽에 것은 줌이다. 이렇게 세 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다가 수준은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했을 때 심도가 제일 깊은 것은 역시 관광 렌즈가 심도가 제일 깊더라. 그러니까 35mm나 24mm로 찍었을 때가 이렇게 굉장히 좋다. 네. 여러분도 육안으로 봤을 때 표준 렌즈하고 망원 렌즈는 줌이 약간 돼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흐리멍텅한 사진 이런 게 나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5mm와 35mm는 63도의 화각을 가진다고 했는데 50mm는 우리가 47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정도의 화각을 범위를 보여주는데 표준으로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나 50mm는 똑같다.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스트릿, 인물, 풍경, 스틸 사진, 스틸 라이프, 그리고 보도 사진 이런 것을 우리가 폭넓게 사용을 한다. 이걸로.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의 렌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렌즈는 실제로 찍어보니까
결과물에서 많은 차이점이 느껴지더라. 앞에서 봐왔듯이 실제로 두 렌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특화되어 있다. 물론 두 렌즈는 풍경 또한 인물에 굉장히 적합하다. 35mm나 50mm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5mm는 풍경 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50mm는 그래도 인물 쪽에 최적화되어 있다. 조금 강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별로 뭐 다소 뭐라 그럴까 싱겁게 결론이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두 렌즈의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혼합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하고 풍경이 공존하는 그런 것. 여러분들 어디 뭐 놀러가지고 찍을 때 풍경과 인물이 공존하는 그런 것은 처리할 때 그러니까 즉 피사체죠.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와 부재, 배경, 압축도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점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 비샵이나 아니면 풍경 어디 가서 풍경을 내가 오늘 출사를 해서 풍경을 댈 수 있으면 찍을 거야 했으면은 어때요? 35mm를 가져가야 되겠지. 35mm. 근데 가가지고 뭐 여자친구고도 아니면 와이프고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풍경과 이렇게 같이 넣으려고 하면 어때요? 인물을 여러분들이 적으로 해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50mm가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풍경 쪽에와 인물 쪽에는 이렇게 갈라지게 나오는데 인물과 풍경이 공존하는 것 그런 걸 처리할 때는 배경의 부재 압축도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점이 가장 크더라.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물도 찍고 경치도 찍으려고 하면 그냥 뭐 50mm를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풍경만 전문적으로 찍으려고 하면 화강이 넓은 35mm를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5mm와 50mm의 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거의 결론인데 간단히 말해서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우리가 프레임의 4분의 1 정도 비중으로 처리할 때 그래 놓고 촬영을 하니까 피사체와 카메라가 거리가 다르더라. 많이 달라요 이게. 자, 저쪽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35mm야. 35mm. 이건 50mm로 찍은 거예요. 자, 한번 가만히 비교해봐요. 카메라에 저건데 이게 중심되는 피사체를 프레임의 4분의 1 정도 비중으로 처리할 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보니까 피사체와 카메라와 거리가 달라지더라. 네. 자, 통상 35mm 우리가 35mm로 이제 경우는 1.5m에서 2m. 근데 50mm는 2.5에서 3.5m. 네? 그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거리의 차이는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라고 관계의 거리야. 이게. 자, 그러니까 35mm는 2m 정도.
어? 50mm는 2.5m에서 3.5m 이 정도에서 촬영이 되더라.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부지 피사체 내 피사체에 2m 이내로 접근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려 2m 이내에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찍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멀리서 이렇게 찍으려고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인식할 텐데 그러니까 멀리서 찍으려고 이제 2m 이내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찍는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자, 이 생명부지 피사체 2m 이내로 접근해서 못 찍는다는 게 자, 2m, 35mm는 2m라고 했어요. 50mm는 3.5m. 자, 50mm짜리 가지고 요만하게서 찍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35mm짜리 관광렌즈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날 쳐다보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찍히는 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경우가 나요? 내가 35mm를 가져왔으면 가서 저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찍어야 된다는 결론을 해. 35mm. 그렇지만 50mm는 그냥 찍어도 된다. 네. 도둑 촬영은 어때요? 범죄. 그럼 물어보고 찍어야 되는데 자 물어봤을 때 그 자연스러움이 나오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35mm 가지고 도둑 촬영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둑 촬영을 아무나 해도 별로 알아도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도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왜 날 찍어? 신경질부터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자연스러워 왜? 그걸 갖다가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용도 출처 용도가 이제 조금 이게 다른데 그걸 갖다가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의 그 지적재산권인데 그걸 갖다가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된다. 예전에 좋았던 시절은 다 갔다. 요즘에는 네, 그 얘기예요. 자, 35mm는 훨씬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물이 부각되고 배경과의 조화로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35mm는. 반면에 50mm는 오히려 가까운 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조금 멀리 3.5m 이상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가족과 함께 50mm를 들고 야외를 나가가지고 일부러 2, 3m 떨어져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인물에 편중돼 가지고 기껏 상반신 정도 이 인물을 그런 사진을 또 찍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가족하고 같이 야외를 나갔는데 50mm다 보니까 가족하고 3m 정도 떨어져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50mm는. 35mm는 더 가까이서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35mm를 내가 가져갔으면 가까이 붙어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찍어주는데, 만약에 50mm를 가져갔으면 어떻게 되냐? 떨어져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저거 사진 찍으려고 하면 2.5에서 3m 떨어져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면 상반신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되면. 그 얘기가 장단점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50mm를 가지고 찍으면은 2.5나 3m에서 찍다 보니까 상반신을 찍으면 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뒷배경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광렌즈 35mm짜리는 가까이서 찍어도 뒤쪽은 더 멀리 보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거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 하고 딱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50mm와 35mm의 장단점이 있다. 이것도 그렇다고 한번 2개 가져가면 좋겠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50mm나 35mm 하나씩을 가져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35mm는 가까이서 찍어도 좋지만은 50mm는 또 멀리서 찍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50mm 렌즈의 경우 피사체와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될 경우 배경과 인물을 압축적으로 프레임에 넣을 수 있고, 배경을 정리하기가 35mm보다 수월하기에 집중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담담하고 객관성 있는 성격의 사진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35mm가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결론은 뭐냐? 가족과 함께 출사할 일이 가족과 함께 뭐 사진을 찍으려 야외에 나가서 뭐 출사할 일이 많고, 또한 배경을 살리려면 또 배경과 인물을 조화롭게 이렇게 처리를 하기가 원할 때는 몇 mm를 쓴다? 35mm. 네. 그렇지만 피사체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그러니까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다니고 할 때에는 35mm가 전체적으로 집어넣는다, 프레임에 전체적으로 집어넣는다든가, 뒷배경을 살리고, 그리고 심도도 깊게 짱만 사진을 찍을 때 그냥 35mm가 굉장히 유리하더라. 찍어보니까. 네. 그래서 35mm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 만약에 혼자 뭐 스트릿을 걸어가면서 딴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고, 쇼윈도 있는데도 한번 찍고, 이러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때에는 50mm가 훨씬 좋더라 하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밖에서의 예제고, 그러면 실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내에서는 어느 게 좋을까? 실내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좁은 카페 같은 데서는 35mm가 유지하고, 집에서는 50mm 유지하더라. 자,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뒷 배경도 살리려고 보통 보면 가까운 데서. 그러면 특히 35mm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건.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물만을 더 강조를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50mm가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찍는 경우 빈도가 많고 헌 분들은 50mm를 그냥 찍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뭐 놀이동산이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이런 데 가서 뒷배경과 함께 이렇게 담을 때 가까이에서 연인과 함께 이럴 때는 35mm가 아주 좋더라. 그런데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할 때에는 50mm가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다가 누구를 찍어주지 않으면 50mm를 가져가고 만약에 실내나 이런 데서 배경이나 밖에서 누구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35mm를 챙겨가고 뭐 그냥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저기 어디야 솔뱅 같은데 스트릿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저쪽도 찍고 여기도 찍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 할 때에는 50mm가 훨씬 좋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35mm, 50mm 어느 거? 예? 아시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항상 풍경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은 가까운 데서 찍는 사진은 35mm 그리고 뭐 가족 인물 중심으로 찍을 때에는 50mm 사진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릿 같은 데 다니면서 찍을 때도 50mm 35mm는 실내에서 뒷배경을 살려가면서 찍을 때는 그냥 35mm로 찍으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